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독일어 읽기 연습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속도를 좀 내보고 있어요. 자,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좋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마음에 든다 싶으시면 공유해주시고 어쨌든 다 괜찮다 싶으시면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셔서 추가적으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좀 뭐랄까 응원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공지도 한번 드리긴 했는데 제가 오프라인 수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신 경우에 요청을 하시면 뭐 1인 과외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제 특히나 대학교 뭐 학부생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모여 계시면 그룹 스터디식으로 해서 진행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더 많은 내용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셔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이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알게마이네 사이통에서 마인츠의 소식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오늘 제목은 요겁니다. WLAN Hotspots für Mainz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WLAN이라고 있습니다. 독일어에서 읽을 땐. 그리고 Hotspots, 그러니까 이건 뭔지, 핫스팟 뭔지 아시죠? 우리로 치면 와이파이 존이거든요. 원래 와이파이 존 하는 것처럼. The Hotspots für Mainz. 그리고 kostenlos surfen auf Gutenbergplatz und Bahnhofsplatz. 자, 여기서 요 단어 영어의 서핑이란 뜻이건 서핑? 인터넷 서핑할 때 보통 이제 서펜이라고 쓰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떤 학원 강사가 수르펜 하고 읽어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이거 영어 단어에서 온 표현이고요. 원래 독일어가 아니었던 표현인데 읽을 때도 그래서 원래 서핑, 서펜이라는 서프라는 단어 그 원래 어원을 그대로 살려서 서펜이라고 있는 게 맞습니다. 수르펜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그 독일어 강사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식으로 수르펜 한다든가 뭐 말도 안 되는 게 있는 경우 있는데 정확하게 서펜이라고 발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거 꼭 주의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서펜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 밑에 기사가 굉장히 이거만큼의 한 번 더 있어요. 밑으로 이어지는 기사가. 근데 너무 많아서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두 단락 파라그래프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읽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읽고 그리고 가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따라 읽으시면 더 좋겠네요. Beim freien Zugang zum Internet hinkt Deutschland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dramatisch hinterher. In Mainz gibt es nun einen Lichtblick, wenn auch nur begrenzt. Bis Ende des Jahres bietet T-Systems auf dem Gutenbergplatz und dem Bahnhofplatz WLAN-Hotspots an. Die zeitliche Begrenzung gilt allerdings nicht nur für die Dauer des Tests, sondern auch für die Nutzer. Jedes Endgerät, ob Smartphone oder Tablet, kann eine Stunde kostenfrei ins Internet gehen. Auch wenn die symbolische Inbetriebnahme im Foyer des Staatstheaters durch Ministerpräsidentin Malu Dreyer, Oberbürgermeister Michael Ebling, Innenstaatssekretär Randolph Stich und Jürgen Schulz von T-Systems mit einem fast schon anachronistisch wirkenden blinkenden Buzzer vorgenommen wurde, ist der Hotspot auf dem Gutenbergplatz ein von vielen ersehnter Fortschritt. Es ist ein zukunftsgerichtetes Signal, so Ebling, für den der betriebsame Platz vorm Theater genauso gut gewählt ist für einen WLAN-Hotspot wie der Bahnhofplatz, den täglich bis zu 70.000 Menschen passieren. 자, 여기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죠? 이 자세하게 내용 하나하나씩을 분석해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WLAN Hotspots für Mainz, kostenlos surfen auf Gutenbergplatz und Bahnhofsplatz. 자, 내용은 제목에 다 들어있죠. 내용이 뭐라고 돼 있나요? 자, 와이어리스, 그러니까 그 우리 와이파이 존이죠. 와이파이 존, 마인츠 와이파이 존. 그래서 자, 코스트로스 뜻이 뭘까요? 여기서 로스가 붙어 있으면 영어의 레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코스트로스 하면 뭐예요? 코스트니 금액이죠. 비용. 코스트로스니까 비용이 없는 거. 그래서 무료겠죠. 무료 서펜, 인터넷 서펜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와이파이로. 어디서? 자, 플라츠가 붙어 있는 곳에는 전치사로 항상 auf를 씁니다. auf dem Platz라는 씁니다. 그래서 auf 구텐베르크 플라츠가, 구텐베르크 플라츠는 이제 거기에요. 그 마인츠 시내에 보면, 중심가에 보면 슈타스테아테라고 있어요. 거기 극장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곳을 구텐베르크 플라츠라고 거기 하고, 바hnhofsplatz는 하uptbahnhof, 중앙역 앞에 있는 광장입니다. 거기가 바hnhofsplatz인데 거기 두 군데, 그러니까 구텐베르크 플라츠하고 바hnhofsplatz하고 두 군데서 무료로 kostenlos니까 무료로 서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제목이 이미 설명이 다 끝난 거죠. 자, 그럼 내용으로 볼게요. 자, beim freien Zugang zum Internet까지 묶어볼게요. 왜? 바로 by라고 하는 전치사가 보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도 했었던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한 덩어리로 묶어야 되죠. 그리고 그 명사도 더 이상 명사 자체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beim freien Zugang 해놓고 이것도 Zugang에 대해서 뭐가 붙었어요? zum 하고 인터넷 또 붙었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한 덩어리로 봐야 되겠죠. 자, freien Zugang 뭐야? 자유로운 통로죠. 들어가는 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터넷이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면 무료 인터넷 접속이라는 거에 대해서라는 얘기가 있죠. 무료 인터넷 접속이라는 그 측면에서, 자, 동사가 여기 나오네요. 힌트란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뒤에는 힌터헤어까지가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힌터헤어가 붙고 그리고 힌켄이 붙고 이렇게 해서 힌터헤어 힌켄인데 가운데 이렇게 잠깐 떨어뜨리고 쓴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걸 흔히 말하는 그 분리전철이다 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예를 들면 anfangen 배웠죠 우리가. 자, anfangen 할 때 우리가 이걸 동사를 어떻게 쓰나요? 예를 들면 앞에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는 fängt겠죠. fängt 쓰고 맨 동사 끝에 가서 an 이렇게 썼죠. 그리고 이거를 완료형으로 쓰는 hat 해놓고 어떻게 써요? angefangen 이렇게 했죠. 기억나시죠? abnehmen 이런 것도, 예를 들면 abnehmen 이런 것도 ich nehme 해놓고 맨 끝에 가서 ab 썼죠. 그리고 habe abgenommen 이렇게 썼죠. 그런 것처럼 hinterher도 여기서 그런 역할하는, 여기는 ab이라든가 an이라든가 이런 역할들처럼 얘네처럼 분리전철이다 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맨 뒤로 가는 그 녀석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hinterher hinke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뜻은 뭐냐면 원래는 발을 좀 쩔뚝쩔뚝 거리면서 이렇게 힘겹게 쫓아가는 거 있죠, 뒤에서. 그런 걸 힌터헤어 힌켄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뒤처지다, 낙오되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주어는 Deutschland죠. 자, 인터넷의 자유로운 접속이라는 그 측면에서 Deutschland, 독일은 hinterher hinkt니까 뭐예요? 뒤처져 있다, 겨우겨우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교 대상이 나오네요. im Vergleich이라고 나왔죠. im internationalen Vergleich이라고 했으니까, 자, 국제적인,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im Vergleich이라는 게 나옵니다. im Vergleich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떤 비교를 할 때 쓰는 표현이고, 뭐뭐와 비교하면 이라는 얘기인데, 여기다 혹시 추가로 어떤 특정 대상을 콕 집어서 비교할 때는 im Vergleich zu, im Vergleich mit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을 씁니다. 물론 그 뒤에는 당연히 dative object가 나오겠죠. im Vergleich zu, im Vergleich mit 이제 이런 그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internationalen Vergleich이니까 국제적인 비교를 해봤을 때 Deutschland, 독일은 어떻다? hinkt, hinterher, 뒤에서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뒤떨어져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문장에서도 여러분들이 Deutschland을 주어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원래는 Deutschland 하고 써있겠죠. Deutschland,
hingt가 붙을 거고, hingt, 어떤 면에서, beim freien Zugang, 좀 줄여서 쓸게요. 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freien Zugang zum Internet 측면에서 소문대로 써야 되는데. 자,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해놓고 그 다음에 dramatisch 아주 많이라는 얘기예요. dramatisch 아주 그냥 놀라울 정도로 dramatisch 어떻다? hinterher죠. hinterher 아주 그냥 놀라울 정도로 많이 충격적으로 그렇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라는 얘기네요. 실제로 독일은 인터넷 환경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옛날에 한 5, 6년 전만 해도 어느 정도였냐면 인터넷을 신청하면 집에 최종적으로 선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못 믿겠죠? 근데 그 주변에 독일 생활을 하셨던 그 선생님들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한 일주일 만에 들어온다, 며칠 만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무슨 뭐 오늘 신청해서 오늘 당일 되거나 내일 되고 이런 일도 없고요. 특히나 뭐 독일에서 송금하거나 이런 거 하면 이제 정말 화날 정도로 느리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온라인상에 뭐가 이루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느리고 인터넷 속도 자체가 느린 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뭐 그런 정도라는 거. 어쨌든 그렇게 독일은 뒤처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in 마인츠에서 요거 보이네요. gibt's 보이네요. 자, es gibt 다음에 뭐라 그랬죠? es gibt가 일단 뜻이 뭐라 그랬죠? 뜻이 무엇이 있다에 있다. 영어의 표현으로 there is, there라는 표현을 같이 알려줬을 거예요. there is 단수일 때, there are 복수일 때. 독일어는 쉽죠? 그냥 es gibt를 단수 복수 다 쓸 수 있으니까. 다만 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반드시 es gibt 다음에 항상 아쿠사티프가 오더라 라는 거. 아쿠사티프가 꼭 옵니다. es gibt 다음에 사격이 와요.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es gibt로 시작했는데 in Mainz가 앞으로 얘를 끄집어냈으니까 gibts가 됐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보세요. einen 아쿠사티프라는 게 보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리히트블릭이라는 단어 자체는 당연히 남성 명사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네요. 리히트블릭. 리히트가 뭐죠? 리히트 불빛이죠. 블릭. 그래서 리히트블릭이 뭐냐면 불이 반짝 켜지는 거야. 그래서 리히트블릭. 그래서 뭐냐면 마인츠에는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빛이 들어온 거죠. 불빛이 들어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느린 인터넷 환경, 접속하기 어려운 인터넷 환경에 대해서 새로운 빛이 밝아졌다. 새로운 빛이 떠올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그나마도 물론 begrenzt 하면 이게 제한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제한이 걸려 있다. 제한이 좀 있다. 한정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세한 얘기를 그 뒤에 마저 이어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bis Ende des Jahres. 자, bis Ende des Jahres 하면 뭐예요? 연말까지 라는 얘기죠. bis Ende. 자, bis는 보통 어디까지를 둘 때 이게 쓰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장소가 나올 수도 있고, 시간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다음 표현들을 쓸 수 있어요. 꼭 시간적으로만 쓰는 건 아닙니다. bis Ende des Monats 하면 뭐예요? 이번 달 말까지. bis Ende des Jahres 하면 뭐예요? 올해 말까지. 이런 얘기죠. 그런데 end 얘 조심하세요. 얘 성이 뭔가요? 성. 독일어를 조금 하신 분들은 하고 이거 die end 여성이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뒤에 애가 붙어 있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das end예요. das end. 일반적으로 에로 끝나는 것들이 여성 명사인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얘는 das end입니다. 그래서 독일어 공부하셨던 분들 아시죠? 주말 잘 보내 뭐라고 해요? 요걸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schönes Wochenende라고 하죠. schönes Wochenende. 이게 왜 as가 붙어요? 당연히 ende라고 하는 게 중성명사라는 반증이죠. 왜? 합성명사의 성은 뭐가 결정한다?
가장 뒤에 오는 단어가 결정한다. vorn Ende잖아. Ende. Ende가 성을 결정하는 얘는 뭐예요? schönes Wochenende라고 했으니까 중성명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Ende는 중성명사입니다. das Ende예요. die 아닙니다. das Ende예요. 자, 그리고 어쨌든 연말까지 beated 요걸 보는 순간 우리는 맨 뒤에는 또 분리전체를 찾아야 되겠죠. 뭐? 그래서 unbeaten 하면 뭐죠? unbeaten 무엇을 제공하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unbeaten 누가? T-Systems 얘는 이게 뭐냐면 도이치텔레콤이에요. 도이치텔레콤을 뭐라 그래요? 흔히 그냥 간단히 뭐 T-모바일이라고 해요. T-모바일 이거 미국에 있는 것도 원래 그 독일계 회사입니다. T-모바일 법인이 아마 다를 거예요. 어쨌든 독일에선 텔레콤이라는 말을 써도 그냥 도이치텔레콤을 흔히 말을 하고 T-모바일 그러면 그 도이치텔레콤의 모바일 사업부거든요. 어쨌든 거기서는 연장선으로 T-시스템이라는 이제 계열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KT예요, KT. 물론 서비스나 뭐 이런 부분은 KT에 뭐 우리나라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애들이지만 어쨌든 자 T-시스템즈에서 구텐베르크 플라츠하고 und dem Bahnhofsplatz auf가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린 거네요. 그래서 auf dem Gutenberg Platz, auf dem Bahnhofsplatz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T-시스템이 bietet 제공합니다. 무엇을? WLAN 헛스팟을 제공합니다. 이런 구조죠. 그래서 T-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주어고 unbeaten이라는 동사가 나온 거고 무엇을? WLAN 헛스팟이라는 게 이게 오브젝트로서 나온 거죠. 목적어로서. 그리고 나머지 거 어디에? auf dem Gutenberg Platz, 뭐 bis Ende 이런 건 전부 다 어딘 거예요? 전부 추가 삽입 덩어리죠. 잘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자, 실제 문장은 주어 T-Systems라는 것과 동사 unbeaten과 목적어 WLAN 헛스팟으로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문장이 끝난 거죠. 성립됐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잘 보세요. auf라는 전치사, bis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전치사 덩어리가 만들어졌죠. 추가로 더 삽입됐죠.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명사가 명사로서 역할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걸 독립적인 명사로 봤으면 문장 안에서 목적어든 주어든 뭔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두 개 다 빼고도 이미 문장이 full sentence로 성립이 끝났어요. 그러니 없어도 되는 문장 성분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한 덩어리,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덩어리로 묶어야 되고 걔네들은 그 안에 있는 명사를 뜯어놓을 수도 없을 뿐더러 왜? 전치사가 독립을 쓸 수 없잖아요. 반드시 두 개 같이 있어야 되니까.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들어있는 명사는 더 이상 명사의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자가 이 비스와 아우프라고 하는 그 통자 자체가 예를 들면 문장 안에서 흔히 말하는 뭐 부사의 용법, 무슨 용법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 용어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문장 안에서 원래 명사가 갖고 있던 주어나 목적어를 하지 못한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빼도 문장상의 성립은 전혀 구조상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아까 부사적인 그런 역할 이런 얘기 나왔냐면 왜냐하면 부사는 문장 안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것 뿐이니까 문장을 좀 더 화려하게 꾸며주는 거잖아요.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날려보내도 사실은 의미상 차이는 생길 수 있는데 구조상의 차이는 안 생기더라. 구조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뜯으면 안 됩니다. 하나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T-시스템이 구텐베르크 플라츠하고 바흐노프스플라츠에 일단 그 와이파이 존을 구축한다라는 거, 제공한다라는 걸 언제까지? 연말까지 와이파이 존 설치하는데 지금 오늘이 지금 5월 20일인데 연말까지라는 얘기니까 얘네 지금 이러고도 아직은 한 7, 8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애들이죠. 일하는 속도 보면. 어쨌든 그리고서 die zeitliche, 자, zeit라고 하는 시간, 그 명사의 형용사형이네요. die zeitliche Begrenzung, 자, 시간적인 제약이 있나봐요. 아까 begrenzen 나왔죠. begrenzed에서 그거의 명사 begrenzung이 나왔네요. gilt, 그런데 그렇지만 nicht nur für die Dauer des Tests. 자, 테스트 하는데 좀 시간이 좀 제한이 있다는 얘기겠죠? 시간 좀 그런 제약이 좀 있는데 그런데 sondern auch für die Nutzer. 유저죠, 유저, 누tzer는.
사용자들에게도 시간 제한이 있나 봐요. 그래서 jedes Endgerät, 여기서 Endgerät면 최종 장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어색한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Endgerät는 뭐냐면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라는 말도 쓰잖아요. End user라는 말 해가지고 거기서 확증된 표현으로 Endgerät거든요. 하여튼 장비.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 인터넷을 받아다가 뭐 추가로 뭐 어디다 뿌리고 확대하고 이런 식의 그런 중간 장치 역할하는 거 말고 최종 소비자들이 쓰는 장치잖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핸드폰이나 타블렛 이런 건 다 최종 소비 장치잖아요. 우리가 그걸로 추가적인 뭐 누구한테 뿌려주거나 생산 이런 걸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흔히 쓰는 장치들,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뭐 타블렛, 아이패드 이런 것들, 노트북 이런 거 그런 식의 개념들. 자, 그런 이데스 이거는 각각의 그런 얘기죠. ob 스마트폰 oder 타블렛 그것이 뭐 타블렛이든 스마트폰이든 간에 Endgerät는 kann 할 수 있다. eine Stunde kostenfrei ins Internet gehen 1시간 동안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1시간 동안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다음 얘기 마저서 이어보겠습니다. 자, auch wenn die symbolische Inbetriebnahme im Foyer des Staatstheaters 이거는 foyer라고 읽는 게 아니라 foyer라고 해요. foyer 이게 극장이나 뭐라 그러죠? 그 오페라 하우스나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그 나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이야기도 좀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휴게실, 뭐 로비 대기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페라 극장이나 뭐 콘서트홀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쉬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휴게실은 같은 그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테이블도 있고 좀 해서 같이 그럴 수 있는 공간들 거기를 foyer라고 하는데 이 아주 상징적인 인베트립나메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첫 출발, 뭐 개시, 시동, 개통 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인베트립나메를 가지고 독일어로 어떻게 그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Die erstmalige Nutzung erstmal, 그러니까 처음이죠. 처음. 맨 처음 erstmalige Nutzung einer Anlage 혹은 어떤 뭐 마신 이런 것들이죠. 어떤 기계 장비 같은 거에 첫 사용 그런 인베트립나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뭐 개시, 뭐 시작, 시동, 뭐 첫 그 활동 이런 거 얘기할 때 특히 기계적인 부분에서 인베트립나메라고 씁니다. 저거고 관련된 표현으로 자판기 같은 거 가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써있는 경우가 있어요. außer Betrieb이라고 이렇게 불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Betrieb이 운영, 경영 뭐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außer 그거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고장난 경우도 물론 이제 고장 defect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여기서 außer Betrieb은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중지 이런 표현이죠. 우리 치면 사용 중지라는 표현으로 außer Betrieb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그렇게만 이제 쓴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Inbetriebnahme 같은 경우는 첫 출발, 첫 개시 이제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인프의 그 휴게실 어디에? des Staatstheaters. 아하, 그 극장이 있거든요. 주립 극장이 있어요. 마인츠 시내에 보면 제 블로그에 마인츠 관련 포스팅 보면 거기서 보실 수 있어요. 직접 보시기 한번 바랍니다. 또 그 누가 하는 거냐면 Ministerpräsidentin. 자, Ministerpräsident가 있고 Ministerpräsidentin이 있겠네요. 마루드라이어는 SPD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SPD,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라고 되어 있죠. 이게 SPD라든지 뭐 CDU, 뭐 CSU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치면 정당 이름이에요. 그 중에 이번에 나온 마루드라이어는 SPD 출신인데 소циал Demokratische Partei 해놓고 Deutschlan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D요.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그래서 사회민주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흔히 우리말로 할 때 3인당 이렇게 얘기해요. 3인당, 사회민주당. 근데 사회주의라는 그런 개념의 사회민주당이 아니고 좀 복지정치인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의미로써요. 우리나라에서 사회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좀 이상한, 흔히 요즘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뭐 좌빨이다 보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뭐 CDU 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텐데 여기서 C는 첫 번째는 크리스트를 말해. 크리스트. 그래서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기민당, 기사당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일에 관심 좀 가지셨으면 이제 그거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자세한 건 좀 찾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버비오가 말씀 미샤엘 이블링이 있고, 자, 여기서 나오는 말로 트라이어라든가 이 미샤엘 에블링이라든가 뭐 란돌프 슈티시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 또 있네요. 유겐 슐츠. 자, 그러니까 주지사인 말로 트라이어라든가 마인스의 그 시장인 미셸 에블링이라든가 뭐 이 사람이 이제 내무부 장관인데 여기서는 이제 주정부에서 그 연방 정부 말고 주정부의 그 내치를 담당하고 있는 간돌프 슈티시라는 사람이라든가 유겐 슐츠는 폰 T 시스템즈니까 T 시스템의 이 사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갖고 왔냐면 einem fast schon anachronistisch wirkenden blinkenden Buzz. 이거 흔히 우리가 부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부저를 누르세요라고 하는 거, 부저 올린다 할 때 그 부저거든요, 흔히 말하는. 근데 아나크로니스트시라는 말이 뭐냐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시대와 동떨어진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막 정치인들이 뭐 유명해서 쭉 모여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거 하죠. 모여가지고 막 그 줄 그어놓고 막 가위로 뚝뚝 끊으면서 박수 치고 막 해서 환영식하고 막 이제 뭐 게시합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같이 현판다는 거. 우리로 치면 현판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요즘 시대에 거의 시대착오적인 그런 모습에 가까운,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불 들어오는 그 부저를 누르는 걸 통해서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Die symbolische Inbetriebnahme, 아주 상징적인 그 와이파이 핫스팟이죠. 그것이 이제 vorgenommen wurde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거죠. 그 작업에 착수한데 그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참 핫스팟 설치하는 거는 그래도 비교적 현대적인 모습인데 아직도 모여가지고 저렇게 무슨 그런 거죠. 왜 이렇게 스위치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사람들 여기 다 몰려 서가지고 유명 인사들 막 서 있고, 쉽게 말해서 지금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마인츠도 뭐 와이파이 핫스팟 시작됩니다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손 딱 대면서 하나 둘 셋 하고 눌러가지고 시작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유치하고 그 진짜 아나크로니스티션 모습이죠. 말 그대로 요즘 세상에 저러고 있어요. 아직도 그 가장 느린 나라 중에 하나인데 독일이. 어쨌든 근데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ist der Hotspot auf dem Gutenbergplatz ein von vielen ersehnter Fortschritt죠. Fortschritt, Schritt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이니까 발자국을 얘기해요. 이거 발자국입니다. 참고로 발자국인데 Fort니까 앞으로죠. 앞으로. 그래서 우리말로 치면은 이제 여기서 ersehn트라는 말은 어떤 면이면 갈망하는, 열망하는, 뭐 기다리던 이제 이런 표현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lang erwartet라든가 뭐 오래 고대하던, 뭐 lang erwünscht라든가 뭐 오랫동안 바랬던 이제 이런 표현인데, ersehn트라는 표현 자체가 어쨌든 ein von vielen ersehnter Fortschritt, 그렇게 기다리던 수많은 어떤 뭐랄까 도약, 그런 얘기죠. 우리말로 치면 그런 혁신적인 어떤 새로운 그것을 향한 그런 Fortschritt 말 그대로 그것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헛스팟이라는 거죠. 어디에? 구텐베르플라츠에. 자, 다음 내용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Es ist ein zukunftsgerichtetes Signal.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미래를 향한 어떤 시그널이래요. So, 이 사람이 오버비오고만 있었죠? Für den der betriebsame Plattformtheater 라는 건데, 참 황당하죠. 황당해. 이제 그게 가동되는 그 플랫폼 테아터, for dem Theater라는 얘기입니다. for dem Theater. genauso gut gewählt ist. 자,
아주 그렇게 아주 잘 골랐대요. 어디처럼 ist für einen WLAN-Hotspot wie der Bahnhofsplatz. 자, Bahnhofsplatz에서만큼 아주 그냥 그 잘 고른 위치죠. 어쨌든 그리고서 거기 Bahnhofsplatz가 어떤 곳이냐면 täglich bis zu 또 나왔네요. 얼마까지 70.000 Menschen passieren. 자, 얼마까지? täglich니까 영어로 daily거든요. daily. 자, daily는 täglich겠죠. 그럼 monthly는 뭐라고 할까요? monthly는 monatlich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걸 갖다 am Tag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이거는 im Monat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루에 7만 명 가까이, 최대 7만 명이 사람들이 그렇게 유동인구인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바흐프라츠에서처럼 그런 어쨌든 거기다가도 설치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테아트 앞에도 설치한 것도 굉장히 잘 골랐다. 아주 그냥 그 요지에다가 적소에다가 잘 갖다 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미래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어떤 시그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 사족을 좀 덧붙이면 근데 어때요? 이렇게 다 해놓고 만들어 언제까지 한다 그랬어 아까? 처음에 나왔죠. bis zu 언제까지 and des Jahres로 나왔죠. and des Jahres. 그럼 뭐예요? 이거 이제 벨 누르고 땡 한다 시작했는데, 그리고 지금 5월 20일이죠. 이거 올해 연말까지 설치를 다 해서 끝내서 시행하겠다는 얘기죠. 발표는 5월에 했는데 시행은 어쨌든 연말까지 간다. 얼마나 느린지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나온 기사로는 이겁니다. 마인츠에도 드디어 인구 20만의 그 도시 마인츠에도 드디어 와이파이 존이 생기는데, 그 무료 공개 와이파이 존이 생기는데 이렇게 준비 다 했고 정치인들 모여서 짠 했는데 연말에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완공될 목표라고 하네요. 자, 어쨌든 오늘 전체 신문 기사의 사실은 이게 절반이고요. 그 나머지 절반들은 다음 시간 이어서 읽어서 같이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분석해 보시고 혹시나 보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